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골반을 어떻게 내리느냐,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뭐 영업상 최고의 비밀인데 제가 오늘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영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또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치료에 가장 또 근간이 되는 치료 자체가 골반을 어떻게 하면 내려야 되느냐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치료도 많이 해봤고 또 이제 뭐 손이나 발을 쓰는 방법을 또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뭐 너무 힘들어요. 진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 입장에서 온몸을 바쳐야 되겠지만 이제 나이도 나이고 골반을 내리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이제 4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장골이라고, 장골. 그 다음에 이게 천골.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거 이게 치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으면 여기 앉을 줄 해가지고 좌골. 이 4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죠. 이 골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이 골반 자체, 그렇죠? 골반 자체가 중요하고 또 골반을 내려야만 병이 낫는 것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의 변형을 제가 측정을 하거든요. 한쪽에 한 면당 이게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이쪽이죠? 이쪽 앞골반이라고 합니다. 앞골반. 그 다음에 옆에 쪽. 이 옆에를 잡으면 이게 옆골반.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가가지고 엎드린 상태에서 만져보면은 최고의 고점이 있습니다. 저는 옆골반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위 청골하고 장골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가 뒷골반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되겠죠. 여기 오른쪽 넷, 왼쪽 넷, 그래가지고 8개의 포인트로 이 골반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서로 상호 연동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앞쪽으로 가든 뒤쪽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뭐 올라갔든 내려가 상호 연동이 돼 있어서 어느 한쪽만 틀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한쪽만 의외로 올라가 있더라도 이 자체가 다시 같이 올라가는, 이 다른 데는 다 내려도 같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를 같이 다 내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만 내려가지고 되지 않고, 그렇죠? 오른쪽만 내려될 수도 없고, 오른쪽 내렸어도 이 왼쪽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뒷골반은 많이 내렸다고 해도 이 앞골반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서로 상호 연동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8군데 골반을 내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환자분들을 골반을 진단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앞골반입니다. 앞골반은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장골 앞쪽이죠. 앞골반 만져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옆골반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이 장골 옆에죠. 여기. 그 다음에 뒷옆골반. 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이게 장골 위쪽. 그 다음에 여기가 뒷골반. 4군데의 골반을 만져보면 만져집니다. 식구들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를 만져가지고, 그렇죠? 여기를 선을 긋습니다. 그 책하고 서로 믹스해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골반의 그 위치는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습니다. 자, 아주 심한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게 히프 아닙니까? 히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히프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가 왜 장골이냐면은 장을 담는 곳이라는 거죠. 펠비스 자체가 어떤 뭘 담는 물통 그런 뜻이니까 남자들은 좀 약간 좀 빼쪽하죠. 약간 빼쪽한 경우가 많고 남자분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빼쪽하면서 특히 이쪽 뒷옆골반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여성분들은 장과 더불어 또 아이까지 임신했을 때 아이까지 담는 그런 골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약간 높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어떤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골반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해보면은 뭐 젊은 사람이라든가 뭐 특히 뭐 40, 50대, 60대까지도 뭐 괜찮아요. 뭐 저는 뭐 97세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 병원에서 하다가 안 되는 분들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그 스테로이드 주사입니까? 그런 주사를 많이 맞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먹는 약이라든가 진통제라든가 그런 분들은 뼈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병원에서 주사 많이 맞은 분들은 이걸 실수하면 안 됩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뭐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신 분들, 주사를 많이 맞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이제 건강하고 괜찮으신 젊으신 분들이 집에서 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얇은 요를 깔면 안 돼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푹신한 요를 깔으세요. 여기서는 지금 매트가 있거든요. 매트가 이 자체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골반을 내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골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골반을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골반을 밑으로 내릴 때 절대 골반을 직각으로 밀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만약 직각으로 밀면은 이게 사고가 나거나 굉장히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밑으로 내릴 때 뒷 옆골반을 중심으로 밀지만 밑으로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골반, 옆골반 쪽으로 밀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자, 뒷 옆골반, 그다음에 이제 앞골반, 옆골반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뒷골반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첫 번째 골반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기본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혹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옛날에 뭐 어른들 뭐 허리 올라서 아이들이 눌렀잖아요. 이런 식으로 45도.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45도 각도 절대 90도 아닙니다. 뭐 오늘은 뭐 제가 작정을 했으면 다 알려드리려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앞골반하고 옆골반을 내리는 방법이에요. 이럴 때 보면은 뭐 물론 뭐 옆으로 발로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 이 발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툭 이렇게 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허리하고 무릎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골반, 옆골반을 밑으로 툭 이건 뭐 사람마다 다 술기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직접 하지 말고 세게 해도 안 됩니다. 이건 뭐 근데 젊은 분들은 좀 세게 해도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약한 분들은 살짝 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은 한의원 가서 한의원 원장 선생님들한테 맡기시는 게 좋겠죠. 이건 굉장히 민감한 방법입니다. 이 보면은 이 고관절, 여기 고관절이 있는데 고관절에 둥그러워요. 둥그럽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무슨 와라고 합니까? 와같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살짝 뺐다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저도 요즘에 이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이걸 매일 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잘 빠지고 어떨 때는 안 빠지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뺐다가 들어가면서 삐걱 소리가 나고 특히 고관절에 염증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통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니까 힘만 들어요. 솔직히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래 아픈 분들, 정말 아픈 분들을 해보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건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골반에 있는 그 고관절을 살짝 뺐다가 넣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하는 의사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 이걸 하면은 뭐 하루에 2-3만 원 힘이
빠지고 뭐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많이 아픈 분들은 정말 이걸 안 해도 골반만 내려주면 됩니다. 이건 뭐 절대 집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뭐 전문 한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시길. 이 방법도 이렇게, 이건 뭐 이렇게 해서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고관절이 빠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이것은 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뭐 한의사 선생님한테 안전하게 맡겨주세요. 안전하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제가 뭐 있는 거, 내가 아는 거 다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뭐 몇 가지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숨도 가쁘고.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하면은 솔직히 그 생명이 좀 단축이 됩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처음에 이 치료 방법을 알고 나서 이걸 굉장히 열심히가 아니라 몇 번 하니까 이건 내가 살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골반을 내리는 기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길로 다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골반을 내리는 기계는 지금 앞골반하고 옆골반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뭐 코끼리도 잡아 당길 수 있죠. 750kg면 여기까지 쭉쭉 내려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골반을 내려야만이 이 흉추를 치료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뭐 제가 발로 했을 때도 그게 있는데 굉장히 좀 이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려주는 기계니까 치료 효과가 좀 좋겠죠. 자, 이것은 뒷옆골반하고 뒷골반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골반이 내려가면 굉장히 그 자리에서 굉장히 시원한 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긴 하는데 뭐 시원해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오늘 뭐 제가 골반을 내릴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다 공개했습니다.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 이건 집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까운 뭐 한의원 가셔가지고 정말로 숙련된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도 지금 이것을 뭐 거의 뭐 15년 동안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그 환자의 어떤 상황, 또 환자분의 어떤 특성 매일매일 저도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 치료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 이런 방법은 정말 좀 어렵고도 어떤 그런 고도의 시술의 난이도가 있는 것이니까 꼭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방법은 자연 친화죠? 어떻게 또 참 이 골반이 내려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골반이 내려가면 신경이 잘 통하겠죠. 그 공간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신경이 다 통하면 뭐 신경도 재생이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좀 초기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이 병원 다 돌고 돌아가지고 오시니까 저 또한 치료하기가 힘들고, 또 치료받는 분들도 인내심이 조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초기에 오셔서 치료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 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